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인잡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한인잡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누가 만든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한인잡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즉 한국 식당이나 청소 업체 등에서 일을 하는 것을 한인잡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반대로 호주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오지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한인잡과 오지잡 중 한인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인잡을 알아보기 전에 한인잡과 오지잡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인잡의 사장님은 한국인, 그리고 오지잡의 사장님은 호주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시급이 다르다는 점인데, 오지잡은 호주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호주 최저시급인 19.49불, 한국 돈으로 15,200원을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인잡은 일반적으로 호주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12불에서 17불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돼요. 물론 모든 한인잡이 이렇게 낮은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2불에서 15불 정도로 낮은 시급을 주고 있고, 이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워홀러들에게 욕을 먹었던 게 바로 이 한인잡이에요. 사실 이 시급도 9불, 12불 받던 과거에 비교하면 많이 오른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아직도 12불 정도의 임금을 주는 한인 업체가 많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인 업체들이 낮은 임금을 주면서도 장기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어를 못하는 워홀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워홀러들은 오지잡을 찾지 못하고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떨어지게 돼요.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워홀러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이 한인잡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인잡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물론 한인잡에서 일을 하는 워홀러들 역시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부당한 일에 대한 신고가 힘들 뿐더러 한인잡을 잡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된 호주 일자리, 즉 오지잡을 잡고 일을 한다면 세금 신고를 하게 되고, 세금은 나중에 따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인잡의 경우 다수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을 주는 캐시잡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캐시잡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캐시잡 자체는 호주에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모든 불이익은 워홀러들이 뒤집어 쓰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돼요. 이렇게 부당한 한인잡이라고 해도 워홀러들에게는 경쟁률이 상당하고,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워홀러들을 다시 모집하면 되기 때문에 한인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한인잡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보면, 장점은 영어를 못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영어를 못하는 경우 주방 안에서 주방 보조나 설거지 등 포지션을 배정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반대로 영어 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 쓸 기회가 적을 뿐더러, 영어로 사용하는 서빙 같은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면 대부분 주방에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만약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한국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다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에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만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시급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오지잡을 잡거나 농장 혹은 공장만 가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돈을 받게 돼요. 하지만 낮은 시급의 한인잡에서 일을 할 경우 다른 워홀러들 1시간 일할 때 2시간 일을 해야 되고, 집세, 교통비, 그리고 생활비를 뺀다면 실질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영어를 못한다면 호주의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인잡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비, 생활비, 집세 등 이것저것 다 제외를 하면 돈을 모으기 힘든 조건이에요. 한인잡에서는 일을 하면 대부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영어 실력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를 준비해서 출국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다 떨어지고 생활비가 궁해진다면 여러분의 선택권 역시 한인잡밖에 남지 않게 돼요. 한국인의 특성상 한두 달 일을 하다 그만두고 높은 시급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 욕 엄청 먹겠죠. 기껏 교육시켜놨더니 다 도망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상으로 한인잡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